일본 제안서는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튀르키예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2억 3,800만 배럴, 55조 원 초대형 유전, 40억 달러 로비를 쏟아부은 일본은 제안서조차 개봉되지 않았습니다. 40광고 전체를 가져간 건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차관의 한마디, 아버지가 피 흘린 나라입니다. 70년 전 6.25에서 시작된 인연이 55조 원 계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박준혁입니다. K중공업 중동사업본부장.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25년을 일했습니다. 중동의 모래바람과 바닷바람을 누구보다 많이 맞은 사람이죠. 그 25년 동안 수많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기기도 했고 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 극적인 역전은 처음이었습니다. 시작은 3개월 전이었습니다. 서울 본사 회의실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죠. 3개월 전 서울 여의도 K중공업 본사 23층 대회의실에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강물처럼 흐르지 않았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한상우 전무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튀르키예 파키스탄 해상 유전 개발 프로젝트, 규모 55조 원, 예상 매장량 2억 배럴 이상.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딸 확률은 5% 미만입니다. 회의실에 한숨이 퍼졌습니다. 저도 고개를 떨궜죠. 한 전무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일본 제2중공업 컨소시엄의 로고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본이 이미 내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2중공업을 필두로 미쓰비시, 스미토모가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일본 정부 차원의 ODA까지 엮어서 제안할 예정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로비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확인된 것만 40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5조 원이 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5조 원의 로비라니. 우리 회사 1년 매출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참여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들러리로 부른 거 아닙니까? 국제 입찰이니까 형식적으로 여러 나라 참여시키는 거죠.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고 한 전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박 본부장 말이 맞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영호 사장이 들어왔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사장은 손을 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둘러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들러리라고 했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1970년대 우리 아버지 세대가 중동에 갔을 때도 그랬어.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일본 기술자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센징이라고 불렀어. 기술도 없고 돈도 없는 것들이 뭘 하러 왔냐고.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중동 플랜트 시장에서 한국이 몇 위지? 1위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맞아. 1위야. 들러리로 시작해서 1위가 됐어. 김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들러리면 어때? 일단 가. 보여줄 건 보여주고 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그의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박 본부장, 자네가 가. 최정예로 팀 꾸려서 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도 기대는 없었습니다. 5조 원 로비 앞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회사 체면치레 정도로 생각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안전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안전모였습니다. 그 안전모는 1976년 사우디아라비아 땅을 밟았습니다. 아버지 박영수, 26살의 청년이었죠.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배 한 번 타본 적 없던 시골 청년이 비행기를 타고 사막으로 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는 자주 그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텐트 치고 살았어. 낮에는 50도가 넘었고 밤에는 뼈가 시릴 정도로 추웠지. 저는 물었습니다. 아버지,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힘들었지. 그런데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어. 뭔데요? 무시당하는 거.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이 우리를 깔봤어. 회의 때 우리가 의견을 내면 코웃음을 쳤지. 영어도 못하고 기술도 모르는 것들이 뭘 안다고.
그런 눈빛이었어. 아버지는 그 안전모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일했어. 남들보다 2배로 일하고 3배로 공부했지. 그렇게 3년을 버텼어. 그랬더니요. 현장 소장이 바뀌었어. 미국인이 왔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더니 이러더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이 프로젝트 1년 앞당길 수 있겠다고. 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그날 밤에 울었어. 텐트에서 혼자. 저는 그 안전모를 바라봤습니다. 노란색 페인트는 벗겨지고 땀과 먼지가 스며든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버지의 4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안전모를 제게 주셨습니다. 준혁아, 아버지 세대는 몸으로 일했어. 기술이 없으니까 땀을 팔았지. 그런데 너희 세대는 달라. 이제 한국이 기술을 판다. 아버지는 노동자였지만 너는 기술자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중동에 가거든 당당하게 가라. 아버지 세대가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라. 저는 안전모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때가 묻은 표면이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튀르키예에 갑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들러리래요. 이미 일본이 다 해먹을 거래요. 그래도 가야죠. 가서 보여줘야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수진 기술 총괄이었습니다. 본부장님, 좀 이상한 연락이 왔습니다. 뭔데? 튀르키예 에너지부에서요. 비공식 채널로 우리 회사 기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비공식이라고? 네. 공식 입찰 전인데 우리 시추선 스펙이랑 심해 작업 이력을 먼저 보고 싶대요. 이상했습니다. 일본이 내정자라면서 왜 우리 자료를 따로 요청하는 걸까요? 누가 요청한 거야? 오르안 데미르라는 사람이요. 에너지부 차관이래요. 오르안 데미르.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제 운명을 바꿀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일단 보내. 우리가 가진 거 다 보내.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안전모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뭔가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 저는 팀원들과 함께 출국장에 서 있었습니다. 이수진 기술총괄. 47세,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였습니다.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여성 엔지니어 1세대로 숱한 편견을 뚫고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죠. 본부장님, 튀르키예 쪽 반응이 좀 묘해요. 이수진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보낸 기술 자료에 대한 질문이 엄청 상세합니다. 시추선 두루미오 스펙, 수심 3000m 작업 이력, 비상 대응 시스템까지. 일본 자료도 그렇게 꼼꼼히 봤을까? 모르죠. 하지만 느낌이 좀 다릅니다. 옆에 있던 최동훈이 끼어들었습니다. 52세, 울산 조선소에서 30년을 일한 현장 전문가였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죠. 느낌이고 뭐고 가서 직접 보면 알죠. 백날 서류로 떠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팀장 말이 맞아. 가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 마지막으로 윤서영. 32세, 통역 겸 현지 코디네이터였습니다. 앙카라 대학에서 유학한 터라 튀르키예어가 유창했죠. 본부장님, 현지 분위기가 좀 복잡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정부 내부에서 의견이 갈린대요. 장관은 일본을 밀고 있는데 차관은 다른 생각인 것 같다고. 그 오르안 데미르? 네. 근데 이 사람 배경이 좀 특이해요. 윤서영이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가 유수프 데미르라는 분인데 6.25 참전 용사래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6.25? 네. 튀르키예가 한국전쟁 때 파병했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냈대요. 알고 있었습니다. 튀르키예는 한국전쟁에 1만 5천 명을 파병했고 700명 이상이 전사했죠. 하지만 그게 70년이 지난 지금의 비즈니스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참고만 해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스탄불까지 11시간.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졌습니다. 이수진이 옆자리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본부장님, 경쟁사 분석 다시 한번 볼까요? 화면에 일본 제2중공업 컨소시엄 자료가 떴습니다. 제2중공업, 미쓰비시 중공업, 스미토모 금속. 일본 빅3가 뭉쳤어요. 자금력은 정부 보증까지 포함하면 100조 원 이상 동원 가능합니다. 기술력,
심해 시추 경험은 우리보다 많아요. 1970년대부터 중동에 진출했으니까.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우리 장점은? 이수진이 빙긋 웃었습니다. 속도요. 속도. 일본은 완벽을 추구하느라 느려요. 프로젝트 하나 시작하려면 2년은 검토해요. 우리는 6개월이면 착공합니다. 최동훈이 뒤에서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일본 놈들이랑 같이 일해봤는데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회의만 100번 하고 결정은 안 내리고. 하지만 발주처가 속도를 원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수진이 태블릿을 넘겼습니다. 이 해역은 정치적으로 민감해요. 주변국들 눈치도 봐야 하고 빨리 기정사실화하지 않으면 외교적 압력에 무산될 수 있어요. 그럼 시간이 없다는 거네. 네. 그게 우리한테 기회일 수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아시아 대륙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기회, 정말 그럴까요? 아직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5조 원의 로비 앞에서 속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안전모가 떠올랐습니다. 캐리어 안에 고이 넣어온 그낡은 안전모. 아버지도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돈도, 인맥도. 그래도 가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죠. 나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11시간 후 비행기가 이스탄불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앙카라로 향했습니다. 앙카라 공항에 내렸을 때 건조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중동도 아니고 유럽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의 공기였습니다. 본부장님, 저기요. 윤서영이 가리킨 곳에 검은 양복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K중공업 팻말을 들고 있었죠. 에너지부에서 나왔대요. 오르안 차관이 직접 보냈다고.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차관이 직접.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손님이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이 좀 다르긴 해요. 차에 올랐습니다. 앙카라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터키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일 첫 미팅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번 방문했고 장관급 인사들과 골프도 치고 만찬도 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보다는 기대가 더 컸습니다. 무언가 다를 것 같은 예감. 그 예감은 다음 날 현실이 되었습니다. 앙카라 에너지부 청사. 회색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함께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죠. 긴장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본부장님, 괜찮으세요? 윤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손이 떨리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말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이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벌써 20번도 넘게 왔다면서요. 우린 첫 방문인데 긴장 안 할 수가 없죠. 최동훈이 투덜거렸습니다. 긴장해서 뭐합니까? 어차피 들러리인데.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프레젠테이션 한번 하고 끝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지. 들러리라도 제대로 된 들러리를 하자.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웠죠. 하지만 눈빛은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K중공업 대표단이시죠?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저는 오르안 데미르입니다. 에너지부 차관이에요. 차관이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는 실무자가 나오는 법인데 반갑습니다. 저는 박준혁입니다. K중공업 중동사업본부장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오르안 차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하겠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오르안 차관을 관찰했습니다. 58세라고 했는데 체격이 건장했습니다. 군인 출신 같은 인상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실무자들이었습니다. 분위기는 딱딱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오르안 차관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K중공업의 기술 역량과 프로젝트 수행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수진에게 눈짓했습니다. 이수진이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저희 K중공업은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해 시추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죠.
스크린에 우리 시추선 두루미오의 사진이 떴습니다. 두루미오는 수심 3,000m까지 작업이 가능한 초심의 시추선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이 수준의 시추선을 보유한 기업은 5곳뿐입니다. 회의실의 눈이 스크린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이수진이 계속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해역의 수심은 2,500m입니다. 저희 두루미오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수준이죠. 그때 한 실무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 제2중공업도 비슷한 스펙의 시추선을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차별점이 뭡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스펙은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타임라인 비교표가 떴죠. 일본은 프로젝트 착공까지 평균 24개월이 걸립니다. 검토하고 재검토하고 또 검토하죠. 반면 저희는 9개월이면 착공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24개월과 9개월이요? 너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저희가 최근 5년간 수행한 프로젝트 데이터입니다. 이수진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사례가 나열되어 있었죠. 저는 오르한 차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오르한 차관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죠. 좋습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잘 들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식적인 마무리 인사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박 본부장님, 잠깐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공식 미팅에서 개인 면담을 요청하다니. 물론입니다. 오르한 차관이 저를 별도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통역이 필요한지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으니까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오르한 차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본부장님, 한국에서 오셨죠? 네. 혹시 한국 전쟁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 왜 갑자기 한국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요. 오르한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튀르키예가 그 전쟁에 파병했다는 것도 아시나요? 네. 튀르키예가 1만 5천 명을 보냈고 700명 이상이 전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르한 차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숫자를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배경은 산이었죠.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르한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께서 6.25 전쟁에 참전하셨습니까? 네. 1951년 21살에 한국에 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70년 전 이 사람의 아버지가 내 조국을 위해 싸웠다니.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오르한 차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총상을 입으셨죠. 평생 절뚝거리며 사셨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국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요? 오르한 차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일어선다고. 폐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던 그 눈빛을 잊을 수 없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신 훈장이 있습니다. 오르한 차관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메달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금성 무공훈장. 한국 정부에서 주신 거죠.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금색 별이 선명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훈장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관에 함께 넣어드렸죠. 오르한 차관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 본부장님, 저는 그래서 한국에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필요 없습니다. 오르한 차관이 손을 저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 쉽지 않을 겁니다. 일본이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어요.
장관님도 일본 쪽으로 기울어 계시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피 흘린 나라입니다. 그 나라 기업이라면 적어도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는 드리고 싶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70년 전의 인연이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르한 차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박 본부장님. 악수를 나누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70년 전 튀르키예 청년이 흘린 피가 지금 저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본부장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윤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오르한 차관과의 대화를 팀원들에게 전했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죠. 6.25 참전용사 아들이라고요? 이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호의적인 건가요? 호의적이라기보다는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승리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장관은 여전히 일본 편이고 일본의 로비력은 막강하니까요. 최동훈이 투덜거렸습니다. 그래도 아예 문전박대당할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다행 아닙니까? 맞아요. 이제 진짜 승부는 시작입니다. 이수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술로 증명해야 해요. 감정만으론 55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따낼 수 없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맞아. 오르한 차관이 문을 열어줬으니 우리가 채워야 할 건 실력이야. 호텔에 도착해서 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안전모가 있었습니다. 저는 안전모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상한 인연이죠. 70년 전 튀르키예 청년이 한국 땅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70년 후 그 청년의 아들이 한국 기업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1970년대 사우디에서 땀 흘릴 때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50년 후에 한국 기업이 중동 시장의 강자가 될 거라고. 역사는 이렇게 연결되는 걸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울 본사였습니다. 박 본부장, 상황이 어때? 김영호 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상보다 좋습니다. 에너지부 차관이 우리에게 호의적입니다. 호의적. 일본이 다 먹은 밥상이라며? 차관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저는 오르한 차관과의 대화를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인연이. 김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본부장, 이건 기회야. 반드시 잡아야 해.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해. 본사에서 전폭 지원할 테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앙카라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오르한 차관이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겁니다. 공식 일정이 아닌 개인적인 자리였죠. 저녁 7시, 앙카라 구시가지의 작은 식당에서 오르한 차관을 만났습니다. 양복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식 자리가 아니니까요.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식당은 전통 튀르키예 음식점이었습니다. 케밥 굽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죠. 음식을 주문하고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까요? 듣고 싶습니다. 오르한 차관의 눈빛이 먼 곳을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70여 년 전 한겨울에 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금양장리 전투에 참전하셨죠. 금양장리. 저도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중공군 대공세 때 튀르키예 여단이 결사항전한 전투였죠. 그 전투에서 튀르키예 군이 많이 희생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소대원 30명 중 살아남은 건 7명뿐이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한국 민간인들을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민간인들을요? 네. 전투 중에 마을 주민들이 도망치지 못하고 있었대요. 아버지 소대가 그들을 후방으로 대피시켰죠. 오르한 차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중에 어린아이가 있었대요. 5살쯤 된 여자아이.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혼자 울고 있었죠. 그래서요? 아버지가 그 아이를 업고 산을 넘었습니다. 밤새 걸어서 후방 마을까지.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버지는 모르셨어요. 전쟁통이었으니까. 하지만 평생 그 아이 생각을 하셨죠. 오르한 차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고, 한국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70년 전 전장에서 어린아이를 업고 산을 넘은 튀르키예 청년. 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소원대로 한국은 잘 됐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고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아버님 같은 분들 덕분입니다. 오르한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차관님. 네. 왜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까? 오르한 차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박 본부장님께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뭐요? 제가 왜 한국에 기회를 주려고 하는지. 이건 비즈니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아버지의 유산이기도 해요.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공직자입니다. 감정만으로 55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실력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장관님을 설득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오르한 차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다. 70년 전의 인연을 잇는 일이다. 아버지의 안전모가 떠올랐습니다. 1970년대 사우디 사막에서 땀 흘린 아버지, 1950년대 한국 전장에서 피 흘린 유수프 데미르. 두 사람의 땀과 피가 지금 이 순간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 프로젝트를 따내겠다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유수프 데미르를 위해서.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호텔 로비로 내려가자 윤서영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본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그녀가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튀르키예 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한국 해양 플랜트, 동남아 프로젝트서 심각한 결함 발견. 전문가들, K중공업 기술력의 의문 제기.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동남아 프로젝트에서 결함이라니? 확인해봤는데 완전히 거짓입니다. 해당 프로젝트 발주처인 베트남 정부에 문의했더니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수진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기사 출처를 보세요. 도쿄에 있는 해양기술연구소예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했군. 최동훈이 욕을 내뱉었습니다. 더러운 것들. 정정당당하게 붙을 생각은 안 하고. 저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우리가 오르한 차관을 만났다는 소식이 일본 쪽에 전해진 거겠지.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르한 차관이었습니다. 박 본부장님, 기사 보셨습니까? 네. 완전히 거짓입니다. 지금 반박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요. 차관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기사를 보시고 불쾌해하셨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을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관님, 이건 일본의 조작입니다. 시간을 주시면 증명하겠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비상이다. 지금부터 반박 자료 만든다. 베트남 정부 공식 서한, 프로젝트 완료 보고서, 품질 인증서, 모조리 모아. 팀원들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서울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김 사장님, 일본이 움직였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김 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자료 모조리 보내줄게. 버텨야 한다. 박 본부장.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튀르키예 야당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부가 검증도 안 된 한국 기업에 국가 핵심 프로젝트를 맡기려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SNS에서는 한국 기업 자격 미달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죠. 이거 완전 조직적인 공작 아닙니까? 이수진이 분노했습니다. 맞아요. 일본 대사관이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윤서영이 말했습니다. 야마모토라는 참사관이 튀르키예 정계 인사들을 만나고 다닌대요. 야마모토, 일본 대사관 경제 참사관, 중동 지역 로비의 베테랑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르도안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신중하게 재검토하겠습니다. TV를 보던 최동훈이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루 만에 뒤집히다니. 저는 침묵했습니다. 5조 원의 로비력이 무엇인지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르한 차관이었습니다. 박 본부장님,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일 긴급 회의가 소집됩니다. 한국 측 입장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 승부처다. 오늘 밤새서 자료 완성한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죠. 밤 11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서영이 문을 열자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참사관이었습니다. 박 본부장님 계십니까? 저는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야마모토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말씀하시죠. 야마모토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박 본부장님, 현명한 분 같으신데 현실을 직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 프로젝트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야마모토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지금 철수하시면 체면은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붙으시면 더 창피해질 겁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오늘 나온 기사들 일본 쪽에서 뿌린 거 맞죠? 야마모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출처가 도쿄 연구소더라고요. 우연치고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요. 야마모토가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했습니다. 박 본부장님, 비즈니스는 정글입니다. 약육강식이에요. 한국은 아직 일본을 이길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일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죠. 야마모토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자 팀원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누구였어요? 일본 쪽이야. 협박하러 왔더라고. 최동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당장 쫓아가서. 됐어. 그럴 시간에 자료나 완성하자.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일 승부다. 지금 흥분하면 지는 거야. 밤새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동이 틀 무렵 반박 자료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앙카라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게 결정된다. 오전 10시 에너지부 대회의실.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에르도안 장관을 중심으로 고위 관료들이 자리 잡았고 그 옆에는 일본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나카 상무의 얼굴에는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우리 팀과 함께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긴장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최근 제기된 우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소집됐습니다. 에르도안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K중공업의 기술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어제 보도된 기사는 완전한 허위입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떴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동남아 프로젝트, 베트남 해상 가스전 개발건입니다. 이것은 베트남 정부가 보내온 공식 서한입니다. 서한 내용이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K중공업의 프로젝트 수행에 매우 만족하며 향후 추가 협력을 기대합니다. 결함이 있었다면 이런 서한을 보내겠습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또한 기사의 출처인 도쿄해양기술연구소는 제2중공업이 후원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연구소와 제2중공업의 재정 연결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경쟁사가 후원하는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다나카 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럼 반박해 보시죠. 저는 다나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기사에 나온 결함이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장비에서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다나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전문가들의 분석이. 전문가가 누군데요? 이름 대보시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나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파키스탄 에너지부 칸 장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군요. 칸 장관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참석이었습니다. 에르도안 장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칸 장관님, 오늘 회의에 참석하실 줄 몰랐습니다. 급히 결정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칸 장관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왔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회의실이 긴장으로 팽팽해졌습니다. 칸 장관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번 해상 유전 개발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대한민국 K중공업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다른 국가 기업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다나카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잠깐만요. 이건 튀르키예와 협의 없이. 다나카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칸 장관이 끊었습니다. 일본 기업과는 이미 여러 차례 협력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릴까요? 칸 장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2018년 인프라 프로젝트. 일본은 계약 후 비용을 2배로 올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020년 기술 이전 약속.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기술은 블랙박스로 막아두고 껍데기만 넘겼죠. 그건 오해입니다. 다나카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칸 장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그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파키스탄 한국해양협력 프로젝트. 비용은 계약대로, 일정도 계약대로, 기술 이전도 약속대로 이행됐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게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칸 장관이 에르도안 장관을 바라봤습니다. 튀르키예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합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한국이 아니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키스탄이 선을 그은 겁니다. 일본을 선택하면 파키스탄이 빠진다. 그러면 공동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수 있었습니다. 에르도안 장관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오르안 차관을 바라봤습니다. 오르안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하게. 어제 저희 팀에서 독자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기사들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오르안 차관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기사에 나온 프로젝트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모든 발주처가 한국 기업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가 다나카를 바라봤습니다. 반면 기사를 퍼뜨린 출처는 모두 일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방해 공작입니다. 다나카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오르안 차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참사관이 튀르키예 언론사에 자금을 전달한 기록입니다. 우리 정보기관이 확보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야마모토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죠. 에르도안 장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나카 상무, 설명이 있습니까? 다나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죠.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에르도안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종 결정은 추후 발표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승부는 이미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오르안 차관이 다가왔습니다. 박 본부장님, 잘 버티셨습니다. 차관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고비는 넘겼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서 다나카 상무가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처참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회의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튀르키예 언론들이 일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일본의 방해 공작을 비판하는 기사가 쏟아졌죠. 일본 대사관, 조직적 허위 정보 유포 의혹, 파키스탄 장관, 한국 전폭 지지 선언, 에너지부, 한국 기업 재평가 착수. 하지만 저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으니까요. 기술로 확실히 못 박아야 합니다.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감정과 정치만으론 55조 원짜리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기술 검증이 남아 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튀르키예는 국제해양안전기구의 검증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중립적인 제3자가 우리 기술을 평가하는 거죠. 일주일 후 노르웨이에서 검사단이 도착했습니다. 에릭 라르센, 노르웨이 해양안전기구 수석검사관, 북해 유전 개발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자료를 검토하고 직접 한국까지 가서 시추선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울산 조선소에서 라르센 검사관을 맞이했죠. 조선소 부두에 시추선 두루미오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길이 230m, 폭 42m. 거대한 강철 구조물이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라르센 검사관이 시추선을 올려다봤습니다. 인상적이군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겉모습은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부입니다. 이틀간의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라르센은 시추선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엔진룸, 시추 장비, 안전 시스템, 비상 탈출 장치까지. 이 시추 장비는 어디서 제작했습니까? 국내에서 자체 개발했습니다.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자체 개발이요. 기술 도입이 아니고? 네. 10년 전부터 R&D에 투자해서 자체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라르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흥미롭군요. 보통 이 수준의 장비는 미국이나 노르웨이에서 수입하는데 저희는 국산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비용도 절감되고 유지보수도 쉬워지니까요. 라르센이 장비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품질은 어떻습니까? 노르웨이 제품과 비교하면? 이수진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실제 성능 테스트 결과입니다. 라르센이 한참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예상보다 훨씬 좋군요. 둘째 날, 안전 시스템 검증이 있었습니다. 심해 시추는 위험합니다. 사고 나면 인명피해는 물론 환경 재앙이 벌어질 수 있어요. 라르센이 말했습니다. 안전 시스템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최동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시추선의 비상 차단 시스템을 시연했습니다. 시추 중 가스가 분출하면 자동으로 밸브가 닫히는 시스템이었죠. 반응 시간은 0.3초입니다. 업계 평균이 1초인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빠릅니다. 라르센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0.3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체 개발한 센서와 제어 시스템입니다. 10년간 연구한 결과죠. 라르센이 시스템을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놀랍습니다. 그가 인정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이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는 겁니다. 라르센이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충분히 봤습니다. 검증 마지막 날 저녁, 라르센 검사관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라르센 검사관님, 솔직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라르센이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까요? 네. 노르웨이 수준입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보다 낫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특히 안전 시스템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30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지만 0.3초 반응 시간은 처음 봤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 시스템도 검증한 적 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더 낫습니다. 일본보다요? 네. 일본은 기술은 좋지만 보수적이에요. 새로운 시도를 안 합니다. 10년 전 기술에 머물러 있죠. 반면 한국은 계속 혁신하고 있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라르센이 잔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에 건배합니다. 건배. 다음 날, 라르센 검사관이 튀르키예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나중에 오르안 차관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K중공업의 기술 수준은 국제 최고 기준을 충족하거나 그 이상임. 해당 프로젝트 수행에 전혀 문제 없음. 승리가 눈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저는 호텔 방에서 낡은 안전모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땀 흘린 그 시절, 한국은 기술이 없었습니다. 남의 기술을 빌렸었죠.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노르웨이 검증 보고서가 제출된 지 일주일 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종 결정을 발표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팀원들과 함께 대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 고위 관료들, 파키스탄 대표단, 그리고 각국 언론사 기자들, 일본 대표단도 와 있었습니다. 다나카 상무가 앞줄에 앉아 있었죠. 하지만 일주일 전과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여유는 사라지고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우리 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긴장되세요? 옆에 앉은 이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안 되면 거짓말이지.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에르도안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오르한 차관이 따랐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르도안 장관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손에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튀르키예 파키스탄 해상 유전 개발 프로젝트의 최종 파트너를 발표하겠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의 우수한 기업들이 참여했고 각각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에르도안 장관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명확했습니다. 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튀르키예와 파키스탄은 대한민국 K중공업을 이번 프로젝트의 독점 파트너로 선정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서 이수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해냈어요, 본부장님. 하지만 에르도안 장관의 발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일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에르도안 장관의 눈빛이 일본 대표단을 향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대사관이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튀르키예 언론과 정계에 부적절한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다나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튀르키예 정부는 강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해당 국가의 제안서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개봉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탄식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죠. 일본 제안서를 열어보지도 않았다. 40억 달러, 하나 5조 원이 넘는 로비 자금을 쏟아부었는데 제안서조차 읽어주지 않은 겁니다. 다나카 상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불공정합니다. 항의합니다. 하지만 에르도안 장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불공정한 건 허위 정보를 퍼뜨린 쪽입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관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죠. 다나카가 비틀거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굴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 호텔 복도에서 야마모토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아직 일본을 이길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회의실을 빠져나오자 오르한 차관이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박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차관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한국이 실력으로 증명한 겁니다. 오르한 차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관님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앙카라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서울에 전화했습니다. 김 사장님, 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해냈구만. 박 본부장, 정말 해냈어. 사장님, 이건 저만의 공이 아닙니다. 팀원들, 본사 직원들 모두의 승리입니다. 알아. 일단 축하해. 상세한 건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해냈습니다. 계약 체결식은 일주일 후에 열렸습니다. 앙카라 대통령궁 대연회장. 튀르키예 대통령과 파키스탄 총리가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K중공업을 대표해 서명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 계약으로 튀르키예 파키스탄 한국 3국의 역사적 협력이 시작됩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닌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70년 전 피로 맺은 형제의 연을 오늘 다시 확인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쏟아졌죠. 계약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40광구 전체 개발권. 지분은 한국 40%, 튀르키예 35%, 파키스탄 25%. 계약 기간 30년. 예상 매장량 2억 3,800만 배럴. 최종 확정 매장량은 추가 탐사 후 발표 예정이었지만 이미 2억 8천만 배럴 이상으로 추정됐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20% 상향된 수치였죠. 총 투자 규모 55조 원.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에너지 프로젝트였습니다. 체결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사들과 기업인들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다가왔습니다. 박 본부장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의아했지만 따라갔습니다. 사우디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관심이신지요? 홍해 해상 유전 개발입니다. 한국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사우디가요? 사우디는 자체 기술로 충분히 개발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해 분야는 다릅니다. 이번 튀르키예 건을 보고 한국의 실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UAE 석유공사 대표 알 막툼이었습니다. 박 본부장님, 저도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UAE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페르시아만 심해 광구 개발건으로요. 연이어 카타르 에너지부 차관도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카타르도 관심 있습니다. 곧 공식 제안서를 보내겠습니다.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중동 주요국들이 줄을 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수진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도미노네요. 한 곳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열리는 거야. 문이. 저는 웃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윤서영이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본부장님, 한국 뉴스 보세요. 화면에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K중공업 55조 규모 튀르키예 유전 개발 수주. 중동 석유 시장 판도 바뀌나 한국 기업 입단 러브콜. 일본 제2중공업 제안서조차 열어보지 않아 굴욕.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이게 진짜 국격이다. 일본 쪽팔린 줄 알아라. 저는 화면을 내렸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아버지의 안전모가 떠올랐습니다. 캐리어에 넣어온 그낡은 안전모. 아버지, 이제 한국은 기술을 팝니다. 아버지가 땀 흘린 그 사막에서 이제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저는 아라비아의 한가운데 떠있는 시추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두루미오. 수심 2,500m 아래에서 원유를 끌어올리고 있었죠. 본부장님, 준비됐습니다. 최동훈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원유 생산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튀르키예와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들이 헬기로 도착해 있었죠. 저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의 감회가 새롭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1년 전 저희는 들러리였습니다. 아무도 한국을 주목하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 서 있습니다. 시추선 아래로 검은 원유가 파이프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2억 3,800만 배럴의 첫 방울이었죠. 이 성과는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안전모였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의 안전모입니다. 1970년대 아버지는 사우디 사막에서 이 안전모를 쓰고 일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한국인은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땀을 파는 노동자였죠. 하지만 아버지는 꿈꿨습니다. 언젠가 한국이 기술로 인정받는 날을. 목이 메어왔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안전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시 끝나고 오르한 차관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박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70년 전 한국에서 피 흘린 제 아버지. 오르한 차관이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보여줬던 그 낡은 흑백 사진이었죠. 아버지들이 연결해준 인연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와 땀으로 연결된 인연. 우리는 나란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라비아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헬기를 타고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죠. 핸드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김 사장이었습니다. 박 본부장, 사우디 계약 1차 협의 완료. UAE도 긍정적. 수고했네.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책상 위에 아버지의 안전모를 올려놓았습니다. 노란 페인트가 벗겨지고 땀 자국이 선명한 그 안전모.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지. 잘했다, 준혁아. 이제 더 높이 가거라. 저는 안전모를 쓰다듬었습니다. 네, 아버지. 더 높이 가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튀르키예 청년이 한국 하늘에서 봤을 그 별. 50년 전 아버지가 사우디 사막에서 봤을 그 별. 같은 별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연결되는 걸까요? 피와 땀과 눈물로. 지금까지 70년 전 피로 맺은 형제의 인연이 55조 원 계약으로 돌아온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신뢰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널리 공유해주세요. 우리의 자부심이 더 큰 기적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